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챕터마다 과목별로 연습한 부분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교재 494페이지 가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한 3회차가 있습니다. 그 3회차 중에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할 때는 이제 분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일단 차대변을 잘 이해해야 그걸 가지고 실기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가 여러분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실기는 입력을 하는 거지만 객관식 문제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15문제씩이 있고요. 그중에 재무회계가 어떨 때는 9문제, 어떨 때는 8문제씩을 구성하고 있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분 중에 재무회계 문항이 차지하고 있는 1회차 8, 9문제 정도, 2회차 각각, 3회차 각각 이렇게 해서 한 8문제씩이라고 치면은 24, 25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서 입력을 하는 실기 버전은 실무 이제 별도의 강의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제1회 실전 모의고사 494페이지. 자, 이론 문제가 재무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이론 문제가 전체 15문제 중에 9문제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냈어. 다시 말하면 뭐야? 시산표가 발견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거니까. 그럼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가 이제 10만 원이 발생됐대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잖아요. 이때 현금을 제대로 10만 원을 걸고 그걸 장부상에 시산표로 넘어갔다고 상상을 하면 분계 한 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시산표는 현금이라는 금액이 대변에 10만 원이 붙고 들어왔던 게 있었겠지, 그치?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에 10만 원이 왼쪽에 붙어요. 시산표는 그게 어떤 계정이든 하나는 차변이고 하나는 대변이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금액이 맞게 들어갔다면 이건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냥 맞은 거야. 그래서 끝. 근데 제가 틀렸어. 뭘 틀렸냐면 복리가 아니었어. 접대비였던 거야. 복리가 아니고 접대비인데 복리로 분기했다. 그러면 시산표가 그걸 알아줘? 복리가 아니고 접대비라는 걸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요. 둘 다 10만 원, 10만 원이 잘못한 거야. 50으로 분기했대. 틀렸어. 근데 50으로 분기했든 10으로 분기했든 대차가 50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예를 들면 1번 대차 양편에 둘 다 틀린 금액을 같이 정기했대. 몰라요. 시산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대차가 맞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아. 다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가 왼쪽이고 현금이 대변인데 얘를 바꿔치기해서 분기했대. 바꿔치기 분기한들 얘가 뭔 상관이야. 현금이 왼쪽에 들어가고 복리후생비가 대변에 들어가도 이런 걸 모르고요. 대차가 맞으면 맞는 줄 알아요. 그러면 대차를 잘못 옮기면 그거 알아줘요? 모른다니까. 몰라 이런 거. 그 다음 아예 입력을 안 해. 아무것도 몰라. 이걸 2번 넣었어. 그래도 2번 들어가면 그게 다야.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 뭘 모르냐? 대차 중에 어느 한쪽에 전기를 누락했대. 얘는 넣고 얘를 안 넣은 거야. 그러면 장부를 시산표를 띄웠을 때 현금의 대변에 분계가 안 돼 있어. 복리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금액이 차이가 뜨잖아. 이때 시산표는 뿅 하고 대차가 안 맞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여줘요. 시산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대차가 일치하지 않은 것만 체크해 주는 게 시산표가 해주는 기능인 거야. 그 답을 4번으로 마킹하시면 되고 시산표에 대한 걸 문제를 정말 꽤 내요. 은근히 내요. 그러면 시산표를 생각하면 시소야. 대차가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둘 다 누락해도 맞잖아. 둘 다 2번 넣어도 몰라. 맞으니까. 대차가 맞은 건 시산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대차가 바꿔 들어가. 그래 대차가 맞잖아. 내 이쪽이 50이고 이쪽이 10이 들어가. 그건 알려줘. 대차가 안 맞으니까. 대차가 안 맞는 걸 체크해 주는 게 시산표. 그렇게 정리. 답은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이 부분이 부채 파트 단원 평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지금 교재가 실전 모의고사라고는 제목은 있으나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인 거야. 그대로 기출문제인데 몇 회차에 나왔던 건지만 지금 교재상에다가 표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니까.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늘 학생분들이 질문을 정말 아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 기말에 외상매입금 잔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말에 외상매입금 잔액을 어떻게 구하지? 근데 뭐야,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은 언제 써요? 뭐 매입할 때만. 상품 아니면 원재료 매입할 때만.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상품 거래죠. 그럼 상품을 매입할 때 외상일 때만 쓰는 거잖아. 전제가. 그러고 나서 단서가 먼저 보여갔다고. 단서를 먼저 볼게. 상품을 매입하는 모든 거래는 전부 다 외상으로 한대. 그럼 이 회사가 상품을 매입한 금액은 전부 다 외상 매입으로 거래가 했다 이런 얘기죠. 그 개념을 딱 깔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상품을 매입한 금액은 전부 다 외상 매입인 거야. 현금 결제 없어. 바로 다 외상. 그러고 나니까 뭐가 막 기초 상품, 기말 상품만 엄청 많고요. 매출 총 이익률 나와 있고요. 기초 외상 매입금, 기중 외상 매입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올 땐 뭔가 분개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건 기초와 기말이 등장했다. 그럼 무조건 T자 계정을 그리는 거야. T자 계정밖에는 답이 없어요. T자 계정을 저 그릴 거예요. 상품부터 그릴게요.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서 상품은 전년도에 못 팔고 넘어오면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초가 얼마인지 알려줬죠. 50. 여기다 넣을게요. 넣은 거 지우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 매입이 오지 않나? 그리고 빼. 그 다음 기말이 안 팔린 게 남아. 그 기말이 60이래. 여기다 넣고. 여러분 이 흐름상 대변에 뭐가 와요? 상품? 매출원가가 붙는 거죠. 이 뭐지? 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뭐가 느껴지냐면 요 매입. 상품을 매입한 거 요거. 요게 다 무슨 매입이라는 거야? 흐름이. 외상 매입이라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주어진 거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기말이 나와 있는 게 얘도 있네. 외상 매입금, 기초. 근데 우리는 외상 매입금 뭘 찾아야 돼요? 기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자 매출원가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잠깐 둬요. 잠깐 두고요. 외상 매입금을 잠깐 그려볼게요. 기초 기말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는 거야. 아깝잖아. 자, 근데 외상 매입금은 부채야. 부채. 자, 부채는 어느 쪽의 기초예요? 부채. 얘는 자산이니까 기초가 왼쪽이지? 차변이지? 부채는 넘어오면 대변은 오는 거잖아. 내 자리가 대변이니까.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 잔액은 여기 표시된다고. 근데 기초가 얼마인지 알려줬어. 40. 넣어보자. 40만 원. 기초 40.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외상 매입금이 어느 쪽에 발생돼요? 대변에 발생되죠. 근데 외상 매입금은 누군가에게 갚아야 돼. 지급해.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오면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 기중에 외상 매입금은 지급한 금액이 120이래. 그 외상 매입금 차변에 오면서 대변에 현금이 나갔을 테니까 장부상에 반영되는 흐름상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결제한 모든 애들이 차변 쪽으로 죽겠죠. 갚은 금액들이.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와요? 외상 매입금이 1년 동안 상품 매입할 때마다 외상 매입이라며. 그럼 얘가 뭐예요? 얘고요. 얘가 뭐예요? 얘라는 거네요. 그쵸? 얘를 알면 얘를 알겠다. 그러면 끝났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얘요. 얘를 물어봤죠 지금? 그럼 얘를 알려면 뭘 알면 돼? 얘를 알면 되지? 얘가 누구야? 얘인 거지? 얘 알면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네? 와. 그 매출원가를 알으면 모든 게 끝나겠다. 진짜로. 얘가 들어가면 띡띡띡 빼고 넣어서 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한 자료를 또 준 거야. 중간에. 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상품을 기중에 150에 매출했대요.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이 30%래. 그럼 매출 원가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인 거야? 매출 총 이익은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 이익이야.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이 30%라는 얘기는 남긴 게 30이면 원가는 70%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150만 원의 70%가 원가라는 얘기네. 아, 얘가 얘구나. 이렇게 얘를 구할 수 있네요. 그쵸?
뭔가 난이도가 약간 있어요, 사실. 자, 곱해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라는 뜻이었던 거야. 별거 아니었어. 자, 105만 원. 자, 이제부터는 자기 자리 맞추는 거야. 자, 대변에 합계 금액 165만 원. 합계 금액은 늘 일치하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11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누군 거야? 이 금액이. 115만 원. 얘가 누군 거야? 얘인 거지. 이렇게. 155만 원이구나. 아, 끝났어. 그래서 155만 원 중에 지급한 게 120이면 남아있는 잔액은 차감해서 35만 원이겠구나.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해설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학생이어도 해설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자, 문제를 꼼꼼히 풀면서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근데 관련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자, 지금 했던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연습, 응용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이런 형태로 자료가 나온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초반에는 상품과 원재, 외상 매입이라고 하는 각각의 계정별로 T자 계정 안에 기초기말 금액들을 넣어서 기말 외상 매입금 이 자리가 얼마일지를 맞추기 위한 다른 칸을 메꾸면서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에 나와 있는 걸 읽으시면 뭐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풀면서 가야지 어떻게 이거를 산식으로 적어. 난 산식으로는 말을 못하겠어. 산식이 뭐가 있어요. 갖다 대입시키면 되죠. 매출 원가는 70%. 왜? 매출 총이익이 30%니까. 나머지가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암묵적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좋은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